안녕하세요. 저희 프라임법학원 2025년 대비 종합반 설명회에서 일반 행정 합격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박지혜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의 방향성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정식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2023년도 5급 공채 행정직렬, 일반 행정직류 전국직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시험장에서 합격을 한 경험은 2022년도에 1차 합격을 한 후 2차에 불합격하게 되고 올해 2023년 1차, 2차, 3차에 합격하게 되어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원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주축이 되었던 것은 2023년 대비 16개월 종합반 및 관리반이 되겠고 그 외에도 단과 과목이나 다반 특강 등과 같이 비교적 학원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프라임과의 인연을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이제 단과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학원이 이렇게 중요하고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종합반 커리큘럼 등 학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수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수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누구나 실력의 편차나 이런 것들이 크고 강점,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공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그 연속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분초 단위로 어떻게 하면 저 멀리 있는 합격선과의 나의 간극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좁힐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합격 수기를 읽는다거나 합격생분과의 상담 혹은 강사님과 상담을 한다거나 1대1 다반 특강 등을 통해 이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계속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컸던 것이 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 종합반이나 관리반의 수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약점이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규칙적인 생활이라던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 강제성을 부여하는 시스템 속에 내가 구속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발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면 종합반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의 수험 과정에서 수험생으로서 어떤 고민들을 했었고 그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렸는가라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공부법을 찾고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의 발표가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입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고 합격할 경우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5급 사무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기반을 위해서 관련된 법령을 재개정하고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해 결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과정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5급 공채 시험은 이러한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시 자격을 갖추셔야 되고 한국사, 영어 두 과목을 갖추셔야 합니다. 한국사의 경우 한능검 2급 이상, 영어의 경우 각종 시험에서 이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1차 선택형 필기 형태의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이 시험이 바로 소위 피셋이라고 불리는 시험입니다. 헌법의 경우 60점을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제도이고 25분에 25문항을 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자료, 상황 세 과목의 경우 90분 동안 각각 90분 동안 40문항씩을 푸시게 됩니다. 이제 1차에서 일정 배수 안에 드시게 되면 2차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2차 시험의 경우 논문형 필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작부터 선택 과목까지 5과목을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데 다만 2025년부터 선택 과목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2차 시험은 1일에 한 과목씩 진행이 되고 한 과목당 2시간 내에 10페이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에서 일정 배수 안에 드시게 되면 3차 면접 시험을 응시하시게 됩니다. 면접은 이렇게 2가지 파트로 나뉘어지고 이 2파트를 오전, 오후 각각 하나씩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에서 통과하시게 되면 최종 합격을 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의 시기별, 과목별 공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반을 중심으로 강제성에 구속이 되어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종합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종합반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단계는 유사하게 밟아 나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시험의 경우 저는 완전히 피셋을 못하는 비피셋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진입을 50점대로 하였는데 작년 2022년에 컷 합격을 하게 되고 2023년 올해에 컷에서 4점에서 5점 정도의 이제 간격을 받으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올바른 공부법을 찾는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완전한 노베이스로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학이나 경작의 경우 전공 경험이 있고 일부 과목은 예비 혹은 1순환 정도의 수강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의 경우에는 이제 대상분들이 진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소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유사한 출발선에서 정형화된 과정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공부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공부해왔던 2년간을 한 페이지에 축약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2021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1차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종합반에 등록을 해서 이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종합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에서 6월까지 예비순환, 7월에서 10월까지 1순환, 11월에 2순환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중도 하차를 하고 다시 3개월간 피셋 공부를 한 후 3월에서 6월까지 3순환, 그리고 2차 시험 직전에 최종 모의고사 격인 4순환의 응시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면접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3, 4순환 기간에는 이 학원에서 관리해주는 관리형 독서실과 같은 제도도 저는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대전제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별로 그 특성이 다 달랐고 또 그 과목에 대한 나의 강점이나 약점이 다 다르니까 그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의 강점은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나의 약점은 보완하는 방식을 취해야 정확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민을 과정마다 어떻게 해나갔는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셋을 2번을 치고 2번을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이제 1년 차에는 제가 실력이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의 실강과 인강을 병행해 나가면서 보다 조금은 기출 분석이나 이런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차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피셋 실력이 있기 때문에 피셋 관리반과 같은 것에 참여를 하면서
보다 시험 적합적인 공부를 했고 인강 같은 것도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 골라 들으면서 모강 풀이기 비중을 높여가지고 체화를 하고 점수를 올려야겠다라는 다른 전략을 사용했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은 분량은 너무 많은데 객관식이고 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간 제약을 설정을 해놓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공부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뭐 판례, 조문 같은 것은 기본 강의와 최신 판례 특강 같은 것을 수강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후에 조문이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어플이나 핸드북 등을 이용해서 이것을 익숙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투리 시간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을 풀다 보니까 문제나 선지가 어느 정도 반복되는 느낌을 받아서 선지별 OX 회독을 빠르게 돌리면서 마지막까지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역시 어플도 있고 교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진입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았고 또 안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어 논리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강화 약화나 논리 퀴즈와 같이 약한 유형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강의를 듣고 그 대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최대한 다양한 스킬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시간을 단축하고자 끝까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최약체 과목이었는데 수치 자료 자체도 되게 낯설었고 계산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했던 과목이고 그 대비 또 가장 높은 정수 향상폭을 기록했던 효자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강의를 정석적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들었습니다. 또한 유형별로 문제를 꼼꼼히 풀면서 수치 자료의 구성 방식이나 선지의 도출 방식 같은 것들을 공부해 나갔습니다. 또한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계산 훈련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제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했던 게 제 점수 변동폭이 가장 컸던 불확실한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개별 문제 난이도도 천차만별이고 나의 체력 그리고 멘탈과 같이 관리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고득점보다는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고 그 방어선을 조금씩 높여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최소한도로 수강하되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특히 퀴즈형 문제집을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피셋을 단순히 정형화된 방법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제 전략 과목이나 약체 과목과 같이 과목별 판단을 하시고 강점, 약점을 파악하셔서 공부하신다면 피셋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차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경제학과 행정법에 가장 많은 공부 비중을 뒀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학과 정치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순으로 공부 비중을 정해 나갔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비순환 시즌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각 과목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는 논리 구조나 법적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암기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 비중을 굉장히 높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경제학의 경우에는 수리적인 답안이 어느 정도 도출되면 다른 논문 과목들에 비해서 점수의 확보가 용이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점수 확보 선을 위해서 높은 공부 비중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면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문 과목이고 분량도 정말 많고 강사님이나 교재도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비중을 조금 낮추되 한 강사님을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혼란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비순환 시즌에
실강과 인강을 병행해 나가면서 공부를 했고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이 흐름을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또 이제 개념이나 정의와 같은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숙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오픈북으로나마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해야 하나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에는 암기량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두문자를 이 시기에 암기를 했습니다. 또 경제학은 문제를 일정량 꾸준히 풀면서 쌓아나가는 작업을 진행했고 행정학의 경우에는 이제 학자나 제도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손으로 자꾸 써보면서 조금 눈도장을 찍는 정도의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흐름의 구조화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 행정법의 경우에는 이제 뭐 총론과 강론으로 나뉜다. 근데 총론이 조금 더 비중이 강하다. 그리고 총론 밑에도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별로 또 세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 순환에 있어서 교과서를 쭉 읽다 보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들고 구조 내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이 중요하시다고 하는 주제는 정말 세밀하고 강하게 읽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면서 예비순환 내에 이 모든 내용을 소화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비순환 기간에 그 외의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정치학을 이 시기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셋 합격 소식을 뒤늦게 알고 경제학과 행정법만이라도 일정 점수를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학 대신 경제학과 행정법의 공부 비중을 늘리고 2차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치학 시간에 2시간 동안 정말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2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10페이지 꽉 채우고 간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됐고, 두 번째는 시험 시작 전에 서브노트를 2번, 3번 회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 합격하려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저 재료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단권화를 해야겠다. 근데 그걸 단권화를 아주 짧게 해도 글이 나올 만큼 머릿속에 그 이상의 것이 들어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시험이 끝나고 1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럼 단권화 자료, 서브노트 어떻게 만들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는데 그것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도 이제 실력이 없는 경우에 만들다 보면 자칫해서 내용도 방대해지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있는 교과서에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하이라이트를 쳐가면서 이제 교과서를 어떻게 보면 정제해 나갔고 그것을 최대한 머릿속에 구조화해서 넣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단권화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순환과 2순환 일부에서 진행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은 머릿속에 단권화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기출 분석을 조금씩 진행해 주시는데 이제 그러한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답안 작성 요령도 본격적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과목별로 어떤 공부들을 했었냐면 이제 행정법의 경우에는 1순환에 모든 쟁점을 이해하고 이걸 머릿속에 넣고 암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순환에는 이것을 토대로 기출을 분석해 나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에는 인강을 빠르게 배속을 돌려서 수강을 해나가면서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시간에 일정량의 문제풀이를 계속했고 2순환도 동일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학은 1순환에서 이제 우리가 눈도장을 찍어놨던 그 학자나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였고 2순환에는 아쉽게도 이제 피셋 준비를 위해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셋을 치르고 다시 3순환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제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이때까지 익혔던 답안 작성 요령 등을 실제로 내가 체화를 시켜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순환에는 모든 모의고사를 실강으로 응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답안 특강 등과 같은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선과의 간극 좁히기를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때 그 합격선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시 답안, 강사님의 채점평, 최고 답안 같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제가 병행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2차 시험에 대한 관리반이었는데 그냥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선택했던 게 강제성이 부여되어야지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참가를 했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다 응시를 하고 강평도 받고 또 상담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갔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만나신 분들과 같이 뭐 핸드북 암기라던가 이런 스터디들을 같이 꾸려가지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환으로 최종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저 사람은 정치학 도대체 언제 공부했지? 라고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제 전공으로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라고 조금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독서실에서 자습을 하는 기간에 한 3주 정도를 정말 집약적으로 인강을 들었고 시행착오를 줄여야지 2차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부를 끝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합격생분과 계속 상담을 하면서 내가 맞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강을 들으면서 이론을 들으면 오후에 3, 4순환을 실제로 실강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그 내용을 답안으로 현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갔냐면 일단 머릿속에 단거나 하는 작업은 똑같았고 문제의식이나 키워드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빠르게 또 암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문장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하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문장을 통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나 교과서, 최고 답안과 같은 경우에 좋은 문장 혹은 좋은 구조, 논리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나는 거의 복사기처럼 문장을 암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문장 등을 사용하면서 답안 현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비에서 3순환 과정을 정말 집약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게 한 달 정도에서 1달 반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저의 수험 생활의 일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 제가 지켰던 스케줄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오전, 오후, 저녁 저렇게 3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고 저는 조금 단순했던 게 학원 커리큘럼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학원 실강이 있는 시간에는 학원에 그 외에는 모두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공부 시간을 점점 뒤로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마지막 2차 공부를 할 때는 저도 한 8시 정도에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고 귀가 시간은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이제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 생활이 되게 단순했던 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부, 일요일에는 잠을 보충해서 오후에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면 일주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운동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자세가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불편해서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준 편입니다.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저녁 시간에 10분씩 친구들과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핸드폰과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외부에 핸드폰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에 제출을 해놓고 아예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 자꾸 식곤증이 몰려오고 또 소화기관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식사량 조절에도 신경을 썼던 편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저 정말 특별한 뭐가 없이 정말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 이제 힘들 때 내가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어떨까라는 그 소망이 들면 사실 그 힘듦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저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멘트가 있어서 구절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공부법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가 싫고 힘든 게 문제거든요. 그럼 저는 그럴 때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마음만 다잡으면 정말 합격하실 수 있고 정말 최단 기간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힘드실 때는 거꾸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마음을 다 잡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신다면 오히려 큰 고민 없이 공부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소중히 했던 구절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5급 공채 최종 합격자 분도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그 마무리 멘트가 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 지금 5급 공채 우리 합격자분이 해주셨던 이 화면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원 합격자분은 또 자문자답으로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을 또 해주셨고 우리 5급 공채 합격자분은 또 전체적으로 개인의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 기간까지 쭉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오랜 시간이었는데요.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또 현장의 분들 또 우리 유튜브 같이 지금 봐주시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프라임법 학원 저는 5급 공채 외교원 담당 박기훈 팀장입니다.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또 상담 요청하시면 또 편안하게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